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1시 25분이고요. 늦은 밤중에 또 오늘 본업을 마치고 이렇게 오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 제 영상을 많이들 봐주시고 계셔가지고 참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이번에 댓글에 제 영상 길이에 대한 논쟁이 약간 있었는데 길긴 길어요, 사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도 사실 얘기하다 보면 막 이런저런 제 생각들이 자꾸 얘기가 돼서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최대한 제가 30분 안에, 지금 11시 26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 시계로 11시 56분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30분에 맞추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논쟁까지 논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뭐 이런 왈가왈부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다들 같은 주주님이시니까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혹시나 이렇게 개선해야 될 점 있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뭐 모든 구독자분들을 다 만족시켜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뭐 구독자분들에게 다들 도움이 되고 같은 주주로서 좋은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 있도록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댓글들을 짧게 볼게요. 뭐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런 짧은 댓글 한마디도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달라고 정땡롱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 하버바이오메드라는 곳에 물질을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하버바이오메드가 이제 개발과 판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판권이고, 그 중국 판권 개발을 할 때 이 한올바이오파마 물질을 최대한 열심히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계약을 했었는데, 하버바이오메드가 이를 소홀히 해서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수차례 하버바이오메드 측에 왜 안 하냐, 열심히 안 하냐라는 식으로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하버바이오메드의 미온적인 답변 또는 답변을 안 하거나 미온적인 답변으로 인해서 한올바이오파마 측에서 불가피하게 중재 절차에 들어가게 됐고, 중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한올바이오파마 측에서 이제 하버바이오메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그 중국 판권을 회수하겠다라고 한올바이오파마가 하버바이오메드 측에 통보를 했고요. 하버바이오메드 측에서는 아니다, 우린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둘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재소 절차를 밟게 됐고요. 결과는 작년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해서 작년 여름쯤, 봄 여름쯤 했던 것 같은데, 여름쯤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내년 2026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올 측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중재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바토클리마브로 MG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 신약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신약 승인 심사는 과학적인 근거를 판단으로 심사는 하지만 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는 또 행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재 절차로 인한 승인 절차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고는 있고요. 나중에 어차피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많은 불확실성들을 반영을 하고 다시 올라온 상황이라서 이 결과가 다시 나온다고 해도 주가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큰 악재가 아니면 말이죠. 다른 답변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댓글들은 뭐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들이 많으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구나인이라는 분이 선 몇 개 그어서 부자 될 거였으면 이라고 짧게 남겨주셨는데, 맞죠? 예, 차트에서 선 몇 개 그어서 부자 될 거였으면 다 부자 됐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800만원님, 저의 든든한 응원자이십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파마약 만드는 기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하면서 슈퍼땡스 큰 돈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힘이 많이 납니다. 진짜 덕분에 많은 힘을 내고 있고요. 열심히 후원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돈이 헛되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모리 800만원님. 그리고 심땡님께서 M&A 소식이 이제 서로 가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레이브스병 리드아웃 전까지는 빅파마 M&A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저도 이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제 M&A 영상 분위기를 찍은 거는 이제 그런 전제예요. 예를 들어서 빅파마가 그런 거죠. 그레이브스병 리드아웃 훨씬 전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레이브스병의 리드아웃 결과까지 예상을 하고, 성공한다고 예상을 하고, 그 가치까지 더해서 이뮤노반트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미리 받을 수 있다면, M&A 가능성은 충분하다. 근데 그 가치가 워낙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십조 원이기 때문에, M&A를 할 수 있는 빅파마는 그렇게, 지금 이 시점에 많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회사들도 있다. 앞으로 현금 흐름이 계속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 조건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가치를 언제쯤 부여가 되고 빅파마 입장에서도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소진이 나중에 된다면 그러니까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 현금이 나가는 정도는 어느 정도 서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GD 리드아웃 결과까지 그러니까 GD 3상 결과 발표까지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가치까지 인정을 해줘서 빅파마가 미리 물질을 선점하기 위해서 미리 계약을 진행한다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손해볼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GD뿐만이 아니라 RA, 루푸스, 쇼그랜, CIDP, MG, 테드 이런 것까지 다 인정을 받아서 하면 기업 가치가 많이 커질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해서 만약에 사간다고 한다면 엄청난 계약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빅파마 입장에서도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계약이 GD 리드아웃 나오기 전까지 나올 수도 있고 GD 리드아웃이 나온 이후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을 토대로 빅파마와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가 계약을 할 때 그런 뭔가 단계별 마일스톤 식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계별 M&A 식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조건을 부여를 하면 지금도 충분히 M&A 이슈는 터질 수 있다라고 보고, 물론 확실한 M&A는 심땡님께서 말씀하신 GD 리드아웃이 좀 나와야 기업 가치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제이콜리님께서 M&A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M&A는 문제가 안 된다. 긴 호흡으로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D&D 파마텍과는 비교가 안 될 이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D&D 파마텍의 가치도 좋지만 서로 잘 되면 좋죠. D&D 파마텍도 잘 되고 저희 한올은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만 아무튼 둘 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VT 제임스 리라는 분 8345님이 IMVT 3년 전부터 꾸준히 매수하여 보유하고 계시는데 IMVT 정리 후에 한올바이오 매수? 정리라는 말은 한올바이오 파마 매수. 글쎄요. 이거는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식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더 멀리 갈 수도 있고요. 한올바이오 파마가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제임스리 8345님께서 스스로 한번 어떤 게 더 멀리 갈지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셔야지, 제가 여기서 답을 내리는 순간 저는 사기꾼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IMVT나 한올바이오나 둘 다 가져가셔도 되고요. 조금씩 사셔서 둘 다 가져가셔도 되고, 어차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투자가 됐다. 그럼 같은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50-50 들고 가셔도 한쪽에 100만원 넣은 거랑 같은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 파마가 다른 파이프라인도 좀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기대를 더 걸겠다 그러면 IMVT를 조금 정리하시고 한올로 넘어오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IMVT가 더 미국장에 있기 때문에 급한 상승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IMVT를 더 보유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지혜를 발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벌써 8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댓글에 답변은 달아드려야겠기에, 제가 안 그러면 댓글을 글자로 달아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말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훨씬 빠르고 좋거든요. 그래서 댓글은 꼭 읽어야겠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이거예요. 오늘 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 김민정 애널리스트님께서 오늘 또 영상 그 제약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 레포트를 또 올려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12월 데이터 발표 일정은 변경 없을 거다. 자, TED 임상 탑라인 데이터 공개는 의무 공시 대상이다. 이거 과거에 제가 최근에도 이거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예, 의무 공시 대상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위원회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상시험 종료 및 임상시험 결과는 의무 공시 항목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통계분석 보고서 혹은 임상시험 보고서 등에서 도출된 탑라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have to, must 하여야 한답니다.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파트너사 이뮤노반트가 전략적인 이유로 TED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내년 상반기로 미루더라도 한올은 규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탑라인 데이터를 공시할 의무, 듀티가 생깁니다. 즉,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 TED 임상 3상 결과는 예정된 공개 일정, 올해 12월 또는 늦어도 내년 1월. 올해 12월은 12월 11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늦어도 내년 1월은 이제 데이터의 해석이 좀 늦어질 경우, 데이터 결과 도출이 좀 늦어질 경우 내년 1월까지도 볼 수 있는데 꼭 12월 11일이 아니더라도 12월 11일에서 내년 1월 말까지는 데이터 결과가 언제든지 공시가 될 수 있다. 한올의 TED 관련 데이터가 공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해 두시고요. 그런 타임라인에 변동이 없으며 그대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했습니다. 이제 유한양행과 한올바이오파마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님께서도 여의도 증권과의 그 금융권에 근무하시는 분이실 텐데 지금의 분위기가 이 정도까지 본인은 느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는 다른 증권사, 금융권들의 증권사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다들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다 정도는 여기서 캐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23년 레이저티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 이후에 시가총액이 약 279% 상승을 했대요. 유한양행이. 의미 있는 주가 재평가를 경험을 했습니다. 임상 3상 발표 직후인 2023년 10월 18일. 그러니까 임상 3상 발표 직후라는 거는 한올바이오파마로 따지면 올해 12월이나 내년 11월 정도, 내년 1월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때 기준 시가총액은 4.7조 원에 불과했으나 라는 말을 한올로 해석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약 2조 원, 3조 원, 4조 원 가까이 되겠죠. 5만 원까지 찍으면 2.6조 원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로 얘기하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시가총액이 2.4조 원에서 6조 원 정도에 불과했으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24년 8월 19일 허가 승인 시점. 자, 허가 승인 시점이 이게 23년 10월부터 24년 8월까지니까 약 한 10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 10개월 동안 승인이 날 때까지 약 7.8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2배가 좀 안 되는 확대 구간이죠. 그죠? 4.7조 원에서 7.8조 원이면 2배는 너무 많고 한 70% 정도? 70%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이후 9월 상업화 마일스톤 수령 등 연속된 모멘텀으로 고점 기준 시가총액이 약 13.1조 원. 그러니까 4.7조 원에서 13.1조 원까지는 279%.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한올바이오파마로 해석을 하면 9월 상업화 마일스톤이라는 거는 한올바이오파마는 27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겁니다. 27년 하반기 정도가 될 때 이렇게 약 279%, 300% 정도가 안 되는 정도의 시가총액이 상승을 했고요. 그럼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3상 발표할 때쯤 2.4조 원, 2.6조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보수적으로 2.4조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2027년 하반기까지는 약 3배 정도 곱하기 3을 하면 3, 4, 12, 3, 6, 7.2조 원. 7.2조 원이면 주식 가격이 약 한 12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2만 원 정도? 13만 원, 12만 원, 1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유한양행의 결과를 빗대어 봤을 때 2년 후에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죠. 10만 원 가는데 주주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욕심보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욕심보다 생각보다 2년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12만 원이 갈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요. 여기까지는. 자, 밑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한올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리맘 역시 TED 임상 3상 결과 발표 이후 2026년 하반기에 승인 신청. 그러니까 25년 말에, 올해 말에 3상 결과 발표. 하고 26년 하반기에 허가 신청. 그러니까 허가 신청까지 또 1년. 그 다음에 아까 27년까지 또 1년, 승인까지 또 1년. 그러니까 3상 발표 이후 FDA 허가 신청까지 1년, 허가 신청한 이후 승인까지 1년.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는 27년 말부터 로열티를 받겠다 그겁니다. 27년 하반기 출시가 예상된다.
경쟁약물, 세일즈 포캐스트 기준 레이저 티닙 경쟁약물 EGFR TKI 타그리소는 약 8.8빌리언, 바토클리맙이 속한 안티-FcRn 계열의 비브가르트는 11.7빌리언, 2031년 기준이에요. 포캐스트 예상 매출을 레이저 티닙 경쟁약물은 8.8, 그다음에 비브가르트는 11.7 이렇게 경쟁약물 계산을 했습니다. 이는 안티-FcRn 시장이 EGFR TKI보다 약 30% 이상 더 큰 시장임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유한량이 279% 이렇게 올랐다 그랬잖아요. 여기 279% 올랐다 그랬는데 30%가 더 큰 시장이니까 약 한 30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이 기대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년 후입니다. 향후 2년 후에 바토클리맙 가치만 봤을 때입니다. 바토클리맙 가치만 봤을 때, 바토클리맙 가치만 안티 FcRn 시장이니까 바토클리맙 가치만 봤을 때라고는 안 해도 되겠네요. 이뮤노반트의 그 모든 파이프라인 가치를 봤을 때 이만큼인데 사실 이뮤노반트는 더 크죠. 왜냐하면 여기 밑에도 나옵니다. 안티-FcRn 현재 CIDP, MG, ITP 외에도 적응증 확장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추가적인 임상 성공에 따라 시장 크기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CIDP, MG, ITP 이상 이렇게 허가된 것만 해도 지금 레이저 티닙 경쟁약물 대비 안티-FcRn 시장이 훨씬 크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임상 성공, 예를 들어서 그레이브스병이나 류마티스, RA나 아니면 CLE, 루푸스나 쇼그렌이나 이런 것들이 임상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 크기 역시 많이 확대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시가총액은 안티-FcRn 시장이 지금 MG, CIDP, ITP 이 정도의 크기만 계산해서 이만큼인데 향후에 그레이브스병 발표에 대한 데이터들이 더 나오게 된다면 지금 2027년에 그레이브스병 발표가 나오잖아요. FDA 바토클리맙 TED 허가 승인 받을 때 그레이브스병 발표도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장의 크기 역시 만약에 승인이 결과가 좋다면 더 확대될 거다. 그래서 로열티 측면에서 하늘바이오파마는 매출 기반 로열티를 다 수령하죠. 하늘바이오파마는 로이반트든 어디든 누가 팔지 모르겠지만 바토클리맙이나 아이메로프로바트를 매출을 일으키게 되면 그 순매출의 약 10%에서 15% 정도를 로열티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조 원 팔면 매출이 순 1조 원이다. 그러면 매출 원가 이런 거 빼는 게 아니고 진짜 순매출 있잖아요. 그냥 순매출. 약가를 판 만큼의 10%를 온전히 다 수령을 하는 반면에 레이저 티닙은 오스코텍과 6대4로 분배를 하죠. 그래서 수익성에도 차별화가 있어요. 유한양행은 오스코텍과 로열티를 분배를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덜 가져가는데 한올은 순매출의 10%에서 15%의 로열티를 직접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로열티 규모가 훨씬 클 거다 이런 거고요. 바토클리맙이 출시될 경우 TED 적응증 내 퍼스트 클래스로서 최대 3.7빌리언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최대니까 피크 세일즈가 몇 년도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3.7빌리언 약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얼마였죠? 계산기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계산기 3.7빌리언이면은 37억 달러니까요. 곱하기 여기에다가 1,400원을 해볼까요? 1,400원 하면 5조 1,000억 원. 하놀바이오파마가 5조 1,000억 원의 이제 순 매출이 최대 매출이 일어날 거고 거기에 10%니까 바토클리맙의 TED로만 5,100억 원 가량의 최대 로열티를 수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5,100억 원 가량의 로열티를 수령을 하게 되면요. 이 바토클리맙 TED 이 하나로만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피크 세일즈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약 20조 원의 시가총액이 TED로만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PER을 40배 잡았어요. 30배로 보수적으로 잡으면 15조 원 정도가 되겠죠. 15조 원. 지금이 2.5조 원이니까 이 TED라는 약 하나만으로 이 피크 세일즈가 2031년, 32년이 될 수는 있지만 15조가량의 시가총액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2.5조니까 약 7배 정도 되나요? 7, 24. 다 6배. 딱 6배 정도가 되겠네요. 6배. 보수적으로 6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PR이 20을 잡지는 않겠죠. 그죠? 30배 정도는 잡을 것 같은데. 아무튼, 6배 정도가 될 수 있고, 40으로 주면은 PER을 프리미엄을 40배로 주면, 이제 20조 원 가까이 시가총액이 나올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6배라고 저는 계산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계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쯤, 2030년쯤 되면 그레이브스병도 성공을 해서,
판매가 일어날 시즌이거든요. 이쯤 돼도 2029년부터 그레이브스병이 지금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늦어도 2030년에 나올 텐데 2030년에 나오더라도 시가총액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2030년대에는 약 지금으로부터 5년 후죠. 5년 후에 그 그레이브스병의 시장 가치까지 반영을 한다면 TED 환자 수의 거의 한 10배, 15배 정도 보수적으로 해도 15배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약가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10배거 뿐만이 아니라 제가 멀리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12월에 발표될 TED 임상 3상 데이터는 한올바이오파마 기업 가치에 대폭 변화할 핵심 모멘텀. 왜냐면 이제 매출에 대한 로열티가 인식이 될 거고 그 매출에 대한 로열티 인식으로 유한양행도 약 279%라는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고 단 한올바이오파마는 유한양행보다 더 큰 매출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의 포텐이 더 클 거다. 279%는 유한양행 얘기고 한올바이오파마는 그것보다 포텐이 더 클 거다. 그러니까 뭐 올해 말에 만약에 TED 결과 발표가 딱 나오고 상업화를 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뭐 계약이 있든 뭐가 있든 판매하는 방법은 로이반트가 판매를 안 하고 다른 데다가 이제 판권을 판다든지 아니면 뭐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분을 판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누군가 팔아도 매출이 일어난 로열티를 계산을 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만약에 상업화 발표가 나오면 지금 5만원은 사실 임상 3상 성공할 것 같아 정도의 목표 가격이 5만원이고요. 지금 이 DS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분의 이 목표가 5만원은 3상 성공할 것 같아 정도의 수준의 5만원이고요. 만약에 3상 성공했다는 발표를 올해 말에 하게 된다면 5만원은 당연히 가뿐히 넘을 거고 뭐 6만원, 7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 갈 거냐?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이제 주가가 너무 급박하게 오르면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6만원, 7만원 선에서 또 횡보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주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천천히 갑니다. 급등은 할 수 있으나 떨어져서 다시 횡보하다가 또 조금 올랐다가 떨어져서 다시 횡보하다가 또 많이 올랐다가 떨어져서 다시 횡보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 거기까지만 예상해 주시고 뭐 이거 10조 원 가야 돼, 10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7만 원밖에 못 가? 7만 원도 잘 간 겁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한 방에 파바박 우리 마음처럼 오르진 않아요. 천천히 오르다가 말고 오르다 말고 하다가 올라가고 오르다 말고 가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예상해 주시고. 자, 여기 밑에 내용은 사실 위에 요약본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뮤노반트의 임상 지연 발표, 임상 결과 발표 일정 조정은 임상 진행 속도와는 무관하다. 왜냐면 로이반트에서 그때 업데이트 콜을 진행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환자의 병원 방문이 11월 10일 날 업데이트 콜을 했는데 이날 당시에 오늘과 가까운 날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진행 속도는 이제 다 끝났고요. 이뮤노반트 데이터는 예정대로 곧 확보될 것으로 언급하였다라고 명시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TED 3상 결과가 향후 몇 주 내에 확보될 것으로 기대가 되죠. 임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시점에 TED 경과 여부 발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더불어 이번 실적 발표에서 TED 데이터 향후 전략적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되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TED 데이터가 향후 전략적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뮤노반트에서도 로이반트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뮤노반트는 TED 데이터 확보 이후 파트너사와 협의하에, 이 파트너사가 한올바이오파마죠. 협의하에 바토클리마 상업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율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 공시 의무다. 다 같은 얘기고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상시험 종료 및 임상시험 결과를 의무 공시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탑라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올바이오파마는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 TED 임상 3상 결과는 예정된 공개 일정 올해 12월이었죠. 올해 12월 11일에 주주총회 때 아마 발표가 나야 좀 주주총회 인베스터 데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안 나면 내년 1월까지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동이 없으면 기존 타임라인 그대로 발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2월 12일에 딱 인베스터 데이 때 TED에 대한 얘기가 발표가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실망매물로 물량을 막 던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저의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이게 끝이 아니지롱 하면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12월 11일에 발표가 날 줄 알았는데 안 났어요. 그럼 훅 빠지겠죠? 그럼 이때
아직 끝난 거 아닌데 이 바보들 하면서 이때 매수 버튼을 누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이 기회가 만약에 발표가 안 나면 이 폭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폭은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야 왜 발표 안 났어 하고 최근에 M&A 이슈 안 나니까 사모펀드가 확 올렸다가 49,600원까지 올렸다가 39,000원, 38,000원까지 39,000원 초반 39,050원 막 이럴 때까지 떨궜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지금 다시 45,000원이 됐잖아요. 46,000원이 됐잖아요. 이 시즌 발표 안 했지롱 했을 때 아니지롱 안 끝났지롱 하면서 우리는 이때 살 기회가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올랐잖아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다. 12월 11일에 발표가 안 나면 발표 난데 하고 이렇게 올랐어요. 올랐다가 발표 나겠지 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12월 11일에 발표 안 났네 하고 훅 빠져. 그러면 아직 안 끝났지롱 하고 사면 이제 1월달에 1월달에 발표하는 건가? 이렇게 올랐다가 1월달에 발표하면 확 올라가는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건 그냥 간단한 예상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삼성 결과도 이뮤노반트 탑라인은 3월 19일 직후인 중증 근무력 때에도 탑라인 결과 발표를 자체 공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만 발표하고 한올바이오파마는 발표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한올바이오파마는 따로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TED도 이뮤노반트가 발표를 안 하더라도 한올은 따로 공시를 해야 할 우리나라 법적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MG 삼상 결과 발표 공시 전례를 고려했을 때도 이번 TED 임상 성공에서도 따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달성 여부 및 해당 지표의 통계적 유의성 그리고 핵심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따로 공시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이 한올에서는 이뮤노반트 측에 로이반트 측에 그 입장을 전달을 했을 거고요. 로이반트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로이반트 측에서도 전략적으로 TED에 대한 결과 발표를 미루려고 했으나 한올바이오파마 측에 공지를 해줘야겠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공지 안 하면 한올바이오파마가 법적으로 의무에 정해진 걸 위반하는 건데 로이반트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줄 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지를 하게 될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임상시험 종료 및 임상시험 결과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공시 항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중증 근무력증 탑라인 데이터 공개 시에 이제 유효성과 안정성 유효성은 p-밸류들 있고요. 몇 점에서 몇 점 개선했다. 이 정도 나와 있고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상 반응률 부작용에선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중대 이상 반응에서는 이 정도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공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TED도 이런 게 나오겠죠. 안구 돌출 개선 정도는 몇 점 개선, 얼마나, 몇 미리 개선. 그래서, 개선, 유의미한 개선을 입증을 했다라는 게 될 거고, 안정성에서는 이런 퍼센트로 안정성 이슈가 있었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안정성 이슈는 대부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유효성보다는 여기에요, 이거 봐야 돼요, 안정성. 테페자라는 약물의 유효성은 훨씬 높을 거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토클리마비 테페자보다는 안 될 거라고, 유효성에서는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안정성 이슈는 테페자보다 훨씬 높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정성의 기대값이 얼마가 될지, 이 공시사항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유한양행을 기억하자.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됐다. 이 말은, 레이저 티닙이 3상에 성공을 하고, 승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 허가까지 하는데 요 과정이 1년 걸렸답니다. 이 성공 발표 후 1년이에요. 그러니까 한올은 이게 시계열이 2년일 겁니다. 2년. 1년 반? 2년? 1년 반? 1년 반 정도 되겠네요. 1년 반. 1년 반 정도 될 겁니다. 1년 반에서 2년 사이 한올은. 그러니까 이렇게 3배, 2배 반, 3배, 2배 반 이상이 올랐죠. 그죠?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거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안티FC라는 시장은 오히려 이것보다 클 것. 왜냐면 얘는 단일 적응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단일 약물이긴 하지만 타그리소가 약 8.8빌리언이고 안티FC라는 계열은 요 정도인데 만약에 그레이브스병행 같은 것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진입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가치로 시장을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자체만으로도 훨씬 큰 시장 가치 EGFR TKI 타그리소보다는 훨씬 큰 시장 가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큰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시장의 크기는 임상 성공에 따라 위에서 말한 것보다 시장의 크기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는 로이반트, 이뮤노반트의 로열티, 그러니까 순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100% 수령한다는 게 그 금액의 100%가 아니라 로열티는 그 순 매출 금액의 10%에서 15% 정도를 수령을 하고요. 그 수령한 금액을 한올바이오파마가 어디로 나눠줄 게 없다 이겁니다. 다 수령합니다.
나눠줄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 이런 거고요. 유한양행은 이제 오스코텍과 나눠주죠. 그래서 이제 좀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죠. 유한양행은 매출에 대한. 그리고 여기 밑에 내용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11시 55분이네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 뒤에 내용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이랑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지난번 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분의 영상을 제가 올린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의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이 상당히 길지만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에 대한 똑같은 복사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좀 볼게요. 현재 이뮤노반트 2025년 6월 30일 기준 현금 599밀리언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31일 그러니까 이 6월 30일이니까 지금 9월달 기준으로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를 좀 참고를 해야 되고 이것보다 많이 줄었겠죠. 그죠? 공격적인 적응증 확장 전략에 따라서 매 분기 R&D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서 2027년 이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D 비용으로 지금 현금이 많이 소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바토클리맙을 출시를 해야 향후 이뮤노반트는 재무적인 안정성이나 임상 파이프라인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벤트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TED 3상 결과 발표에 대한 시장 주목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가 TED 상업화를 진행을 하면 얘네 이제 돈 버는 기업이네 하고 이제 유상증자 안 해도 되네 하고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할 거고요. 만약에 TED 임상 성공 발표를 했는데 상업화를 안 하면 얘네 돈도 없는데 2027년 이후에 그럼 유상증자 또 하겠네 하고 주가가 다시 주주가치 희석 이슈를 반영해서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시 한번 30분의 영상을 끊기에는 이런 혹시나 이거는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니까 이런 기업 레포트가 나온 날은 조금 더 오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을 좀 빨리 하게 되고 말씀드릴 걸 다 했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레포트 있을 때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레포트가 안 나온 날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은 투자 철학에 관한 내용이나 아니면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내용이나 경쟁사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30분 안에 30분 최대 30분? 네, 30분 이짝저짝으로 끝낼 수 있도록 영상을 간결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30분이 조금 넘었네요. 아무튼 첫날이니까 좀 봐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매물이 800만원님 슈퍼땡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통해서 질문 남겨주신 분들이나 본인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주주분님들의 의견을 다들 어필해 주신 거 너무 좋아요. 저한테도 지금 댓글 보면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도 많았고요. 저와 다른 시각 혹은 제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놓쳤던 부분들 다시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좋으니까 항상 좋은 댓글들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제 댓글 창을 이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댓글 꼭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개수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